지난달 오후 70세의 강민철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민철 씨의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지방에 있는 상가, 두 채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3년 전 세무사가 조언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다고, 건강할 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강민철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 건강하다고, 시간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옆 침대에서 간병인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에 부동산 정리를 못해서 자녀들이 지금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강민철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이 두 채 이상 있으십니까? 그리고 언젠가 정리해야지 하면서 미루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부동산 정리 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65세의 박영수 씨는 집이 3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빌라 한 채, 그리고 지방 상가 한 채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친구들이 조언했습니다. 하나는 팔아야 한다고, 세금 부담도 크고 관리도 힘들다고 말입니다. 박영수 씨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빌라는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팔면 손해니까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방 상가는 세입자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한 후에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수 씨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가격도 올라야 하고 세입자도 있어야 하며 세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날이 언젠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경기도 빌라 가격은 더 떨어졌고 지방 상가는 6개월째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만 계속 나갔습니다. 박영수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수 씨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경고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장, 자녀들의 다른 생각. 68세의 이정희 씨는 집이 2채 있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 고민이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지만 집은 2채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집을 원했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가치도 높으니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딸은 경기도 집과 현금을 함께 받고 싶어 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예 집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답답했습니다. 자녀들 각자의 주장이 다 일리 있었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미뤘습니다. 언젠가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라고, 자녀들이 서로 양보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명절 때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고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희 씨 부부는 가족 모임이 두려워졌습니다. 갈등의 시작.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고, 나중에 문제가 커지기 전에 정리하자고 말입니다. 이정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직 결정할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동생들과 이미 얘기를 나눴다고, 부모님이 결정을 안 하시면 나중에 형제간에 다툼이 생길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이정희 씨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자녀들 사이에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다음 날 이정희 씨는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리기로 말입니다. 세무사와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정희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공평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나누겠다고 말입니다. 서울 집은 큰아들에게, 경기도 집은 둘째 딸에게,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현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은 서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부모의 결단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부모의 진심을 이해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 건강이 무너진 후의 후회. 72세의 최동수 씨는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이 길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동안 최동수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집이 두 채 있었지만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할 땐 직접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힘들었습니다. 세입자 관리도 부담이었고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최동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집이 재산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건강할 때 정리했어야 했다고, 왜 그때 결단을 내리지 못했나까 후회했습니다. 퇴원 후 최동수 씨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지방에 있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건강이 재산보다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판 돈으로 최동수 씨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나는 건강검진과 치료에 투자했고 다른 하나는 아내와 함께 미뤄왔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최동수 씨는 말합니다. 집을 팔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장,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들. 63세의 한미숙 씨는 작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1년에 2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집이 두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하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샀을 때는 세금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 수입으로는 세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적금을 깨야 했고 생활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한미숙 씨는 후회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 팔았어야 했다고, 욕심을 부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올해도 똑같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용 집을 급히 내놓았지만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금 때문에 급매로 나온 집들이 많아서 가격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결국 한미숙 씨는 원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집을 팔았습니다. 10년 전에 샀을 때보다는 비싸게 팔았지만 피크 때보다는 30%나 싸게 팔았습니다. 그동안 낸 세금을 생각하면 실제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 적절한 타이밍을 잡은 사람. 반대로 67세의 김상철 씨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5년 전 62살의 나이에 집 한 채를 팔았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왜 서두르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상철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건강이 나빠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판단력이 있을 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김상철 씨는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남은 집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자 부담에서 해방되니 생활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둘째,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했습니다. 연금처럼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도록 설계했습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미리 일부를 증여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자녀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김상철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집값은 그때보다 조금 더 올랐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년 동안 편안하게 지낸 것이 더 큰 가치였습니다. 클라이맥스, 깨달음의 순간. 강민철 씨는 병원에서 한 달을 보낸 후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여전히 불편했고 말도 어눌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강민철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강민철 씨 부부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다고, 건강할 때 결정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계속 살 것이고 지방 상가는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격이 얼마가 되든 빨리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재산의 크기보다 부모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로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장, 전문가들의 조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시니어들이 부동산을 정리할 적기는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이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 판단력이 온전할 때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결정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둘째, 세금 계획을 세울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할 때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미리 계획하면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들과 충분히 상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가족 갈등을 만들지만 시간을 두고 대화하면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상황을 볼 여유가 필요합니다. 급매로 나오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여유 있게 매물을 내놓으면 적정 가격에 팔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장, 실제 정리 방법들. 65세의 윤태진 씨는 체계적으로 부동산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상담했습니다. 세무사와 재무설계사,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어떤 집을 먼저 팔 것인지, 어떤 집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결정했습니다.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관리가 어려운 집부터, 세금 부담이 큰 집부터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1년 안에 한 채를 정리하고 2년 안에